엄마가 애가 계속 안심 쉬어 간식을 계속 제공을 해야지 시각각으로 계속 그래야 애가 저기 지루하지 않지. 그죠? 3시간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게 그죠? 그 되게 착하죠? 보통 저렇게 앉아있기 힘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수업 때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토요일마다 그죠? 내가 애도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래가 눈물 부릅뜨고 막 그죠? 얘네 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내가 엄마 저기 저 아저씨는 왜 자? 엄마 저 언니는 왜 자? 아줌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취득시기란 말은 언제 샀느냐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그 신고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그럼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얘가 날짜가 지나버리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60일인데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든 날짜 60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얘가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가 될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혼돈이 안 오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규정을 명문화시켜야 돼요? 언제 샀는지를 법으로 정해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 형태에 따라 매매냐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것이냐 그걸 정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 시기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매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로 샀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일 것 같아요? 언제를 취득일로 할 것 같아요? 잔금 날짜가 기본이에요. 잔금 날짜. 잔금 지급일이에요. 근데 잔금 날짜는 두 개죠? 실제 잔금하고 계약상 잔금 날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간 거래는 둘 중에 뭘로 가냐면 이걸로 갑니다. 일 안 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매 당사자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날 이런 뜻이고 요거는 계약서 쓸 때 그 잔금 날짜를 의미합니다. 근데 개인 간 거래 이걸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매매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면 날짜가 바뀔 수도 있죠. 어제 돈을 줬는데 실제로 근데 어제부터 따지니까 날짜가 하루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 돼. 그러면 언제 줬다 그래?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줬다 합시다. 둘이 협의하는 거지. 그럼 오늘 줬다 오늘부터 따지면 날짜 안 지나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지.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하고 싸우겠지 맨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뭐라 그래? 그럼 그날 돈 준 거 실제 준 거 입증해 보세요. 계좌이체한 거 입증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계좌이체 같은 거. 나 그때 할 때 이 양반이 오더니 나한테 내가 팔았는데 사과박스 하나 주더만. 그 사과박스 열어봤더니 그 5만 원짜리 한 찰로 줬어. 그래가 우리 현금 거래밖에 안 해. 나는 원래가 걔 카드 이런 거 없고 봐봐 우리 동네 가서 물어봐봐. 난 다 현금 거래요. 그래서 돈도 현금을 받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그 무슨 소리 할 거야? 그럼 목소리 잡고 싸워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는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입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날 돈 준 게 입증이 된다. 그런 경우에만 실제 잔금 날짜로 갑니다. 해서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객관적 취득이죠.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그러니까 국유지를 산 거죠, 여러분이. 그죠? 그리고 잔금을 걔네한테 갖다 줬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취득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이죠. 수입은 국가 간의 거래하면서 통관할 때 관세 같은 걸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관세는 그 수입 면장에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거래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얘도 객관적 취득을 봐서 거기 날짜 나온 거예요. 개인 간 계약서 쓴 거 상관없이 거기 나온 날짜에 돈 준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이고. 공매는 뭐겠어요? 자산관리공사나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누가 봐도 그거는 잔금 날짜 준 거 입증이 된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가 판결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죠. 판사가 확정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그 판결문 내용에 금액도 나와 있고 날짜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날에 무조건 취득한 거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법인장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시게 되면 법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죠.
왜냐면 걔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계 처리해가지고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기록된 건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받으시면 장부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건설회사는 자기 장부에다가 김모 씨 매달 며칠에 나한테 돈 얼마 줬다고 기록을 하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런 식으로 장부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만 실제 잔금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유상승계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요 5개를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공판장이라는 게 공판장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가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마을에 나가는 물건 한꺼번에 떠가지고 공동 판매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판장, 공판장, 공동 판매장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가서 하이타이 좀 사와. 이렇게 하면 하이타이 사러 가고 막 이랬었죠. 하이타이 아세요? 하이타이 알아듣는 분이 연식 좀 되신 분들인데 우리 하이타이 젊은 저기 하는 거 하이타이 막 들으면 저런 것도 있어? 너무 오래된 얘기죠. 하이타이 그죠? 하이타이 자야라고 아세요? 자야라고? 얘들 과자 이름인데 모르죠? 라면 뽀빠이가 있고 뽀빠이보다 상위 버전이에요. 뽀빠이보다 더 비싼 뽀빠이는 10원이에요. 근데 자야는 20원이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길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얇아가지고 걔가 훨씬 맛있어요. 더블이죠? 10원에 20원. 옛날 노래 있잖아. 남의 땅을 알고 따면 뽀빠이를 알았습니다. 뽀빠이를 알고 자야를 알았습니다. 아 난생 처음 먹었습니다. 라면 땅 뽀빠이 자야 이런 거 몰라? 저만 알고 있는 얘기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해요? 다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때는 라면도 기해가지고 대부분 밀가루 음식은 뭘 먹었어? 국수. 그래서 이제 국수를 어디 가서 공판장에 산다.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국수, 공판장 외웠는데 국수 했는데 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왜 수 왜 없어? 수 왜 없어? 그러면 안 돼. 여기 장 했더니 장이 없어. 법이 장 어디 갔어? 장이 무슨 장인지 알아야죠.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장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 5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뜻이죠. 이 말의 또 의미가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요. 실제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면 계약서 쓴 거와 관계없이 뭐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다. 즉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날이 계약일이죠. 그리고 잔금 날짜예요. 그럼 보통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요 잔금 날짜로부터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잔금 날짜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개인 간 계약 거래를 하는데 계약서 쓰는데 잔금 날짜를 안 쓴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계약서 쓴 사람이 잔금 날짜 안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뭘로 보는 거야? 일부러 안 썼다고 보는 거지. 왜?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그 날짜를 그때 협의해서 기록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너 일부러 그런 거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부터가 아니라 어디부터 따져? 여기부터 그냥 60일 따져서 안 내면 가산세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거죠. 땡겨서. 그래서 언제로 가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우리 취득세는 날짜 며칠 이렇게 나면 다 60일 찍으면 거의 99%는 맞아요. 잘 모르면 며칠 이내 그럼 다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0일이 있는데 그 30일은 하나 있는데 그리고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재작년인가 한 번 나왔어요. 잘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은평구청 건물이에요. 아니 이게 종로구청 건물인데 은평구에 있어요. 그럼 종로구청 이 건물을 팔 수 있죠. 팔면 은평구청에다가 나 이거 팔았다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 건물을 팔 때 그러면 그거를 30일 안에 뭐 해줘요? 은평구청에다 우리 팔았다고 통보하게 돼 있거든.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30일. 그것만 30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며칠 이내 그럼 60일 찍으시면 맞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등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25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개인 간 거래인데 언제가 취득일까요?
개인간 그래 이걸로 간다겠죠?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데 등기는 26일 날 등기를 했어요.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이날로 갑니다. 개인간 거래는 이걸로 간다 했잖아요. 계약상 잔금 취급이래요. 자, 근데 얘가 그러면 5월 24일 날 등기를 했어요. 계약상 잔금 날짜 25일인데 등기를 24일에 하면 언제가 취득일이다? 어? 이제 자신감이 없죠. 이제 자신감이 약간 한번 얘기 틀려가지고 이날이죠. 얘는 항상 말했어.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등기는 나오면 그냥 그 언급이 되면 둘 중 빠른 날 그러시면 되고 걔가 안 나오면 얘는 원칙대로 실제 잔금, 얘는 계약상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전에 뭐 했대? 등기했다는 얘기,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 그러면 얘든 등기가 같이 나오면 둘 중 빠른 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유상승계. 그리고 이제 무상은 공짜죠. 그죠? 얘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면 계약일입니다. 원칙이. 근데 상속은 항상 언제야?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이 개시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죠?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예외는 뭐야? 원칙 빼고는 다 아니 그러니까 예외 빼고는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무상은 원칙이 계약일인데 누가 예외예요? 상속은 계약이 안 되잖아. 돌아가신 날이야. 그럼 결론 거꾸로 해석하면 무상승계 취득은 상속 빼고는 다 뭘로 간다는 얘기야? 계약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증여는 언제 가게요? 계약일에 그죠? 계약일. 근데 증여인데 계약일인데 계약 전에 미리 벌써 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얘도 등기친 날. 어차피 둘 중 빠른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계약일이 증여는 계약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유상무상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요거는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고 그 몇 년 전에 얘가 정답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거 참고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취득을 하셨는데 뭐가 됐어?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럴 수 있죠. 중간에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해지한 걸 당사자만 합의하면 안 돼요. 입증을 해야 돼. 우리 둘이 계약했다가 이렇게 이때 계약 해제했다고 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해줘.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공증 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둘이 가서 뭐라 그래? 내가 오늘부로 우리 둘이 계약 해제한다라고 하면 법무사가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와서 계약 해제했다고 얘기해서 내가 참관해서 확인했다고 날인해 주는 게 공증이에요. 공정증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아야만이 뭐요? 계약을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줘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등기를 해버렸으면 계약 둘이 협의하고 해지하더라도 뭘로 봐? 취득으로 봅니다. 얘는 시험에 나오면 맨날 이거예요. 얘가 20몇 회더라? 그때 나올 때도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등기한 후 이렇게 나와. 등기를 한 후 취득일로 60일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땡 틀렸어요. 등기를 해버리면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조심하세요. 그 작년에 나와서 우리 나오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나오면 어차피 얘만 나와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를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 공증은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취득하고 일정 조건이 있죠? 자, 걔는 공증은 취득 후 며칠 안에 공증을 받은 것만 인정을 해줄까요? 며칠 안에 받은 것만 공증 받은 걸 인정해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금방 며칠 날짜 며칠이라 했어. 60일이라니까. 다 60일이라니까. 무조건 60일이니까 며칠이네. 그럼 배운 거 없잖아요. 하나 배웠잖아. 다 60일이라고. 그거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이렇게 사람이 신뢰감이 없어 서로. 그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이제 믿음을 가질 때가 됐다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냥 팔자리 내고 가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난 저 세법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저 신뢰감이 없어. 할 수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 저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요. 서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된다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건 60일이에요. 그럼 얘도 60일이니까 날짜는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나오면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어차피 작년에 언급이 돼서 크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잘 설명을 들으세요. 이게 이제
연부채기 여러 군데 엮여 있어요, 이게. 그 요 개념 이해를 잘 하시면 한 방에 취득 시기, 과세 표준, 면세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이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죠? 책 넘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115페이지를 펴고 있거든요, 교재를.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끝나고 여기 읽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거기 무상승계 볼게요. 그러면 막 책을 또 사사삭 넘겨, 사사삭 넘기고. 이거잖아. 지금 또 이거 한다니까 또 저거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확인해 봐야지 하고 지금 교재에 있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못 믿는 거잖아. 금방 얘기했는데도. 그럼 안 된다니까. 그죠? 하여튼 아직도 책을 보는 사람은 저를 계속 신뢰 안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지만. 그죠? 필기는 누구만 하겠어. 필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 나는 이해할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이나 부인이 오늘 학원 갔다 왔는데 검사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기하는구나.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를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필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쳐다보고 제 남편이 제 학원 갔나 확인하나 봐.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죠? 저분 저기 필기하나 보니까 사모님이 계속 확인하나 봐. 전화하고. 학원에 전화 안 하는 거 몰라? 너 이런다니까. 그렇게 볼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 잠깐 삐끗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연부 취득이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산다겠어요? 일시불로 산다겠어요? 할부? 내가 어느 학원에서 충격받다니까 몇 명이 일시불 그러더라니까.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순간 그냥 얼른 쳐다봤다니까. 누군가 부자라잖아. 어떻게 일시불로 사요? 아무리 싼 것도 우리 할부지. 몇 개월 할부 사? 몇 개월 할부? 각 부르주아 계급 있어요. 또 24개월 이런 부르주아 계급들이 24개월. 우리는요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최장 몇 개월 됩니까? 아예 물어봐 이렇게. 60개월 그걸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죠. 자, 60개월 할부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죠. 갑자기 내가 60개월 할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해. 가만히 있어봐. 60개월 할부 뭐 이렇게 되네. 이 별게 다 헷갈리죠? 자,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그 얘기야.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름을 연부취득이라고 적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 단어 용어가 나오면 그냥 연부취득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에 그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뭐 한다? 취득한다. 이게 말 그대로 연부취득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연부취득이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왜냐면 옷 3천만 원짜리 사면서 나 돈 없으니까 1년에 600씩 5년간 나눠줄게. 이걸 누가 그렇게 팔겠어요? 없지. 금액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에 빌딩 사는데 얼마인데? 1조. 그밖에 안 해? 일시불로 줄게. 그런데 일시불은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주세요. 알았어. 36개월 할부할게.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걔는 보통 어떻게 해? 1년에 1,000억씩 10년간 보통 다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럼 얘가 돈을 10년간 1년에 1,000억씩 이런 식으로 1년에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연부취득 그래요. 이 1조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자 100억짜리를 샀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일시불로 확 줘버릴 건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분할하기로 했어요. 5년간 1년에 얼마? 20억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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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돈을 1년에 20억씩 5번에 걸쳐 5년간 나눠서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연부취득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연부로 취득했다 쳐봐요. 그러면 얘가 언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돈 다 줘야죠. 상대방 돈을 받아야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니야. 그럼 몇 년 후에? 5년 후죠. 왜 돈을 이때 다 주니까 미리 등기를 안 넘겨줄 거 아니야. 돈 안 받으면. 여러분가 돈을 안 받고 넘겨주겠어? 말이 안 되지. 이때 가서 등기를 하려면 이때서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얘는 100억이니까 그래서 치고 아까 1조짜리를 10년간 줘서 오늘 1,000억 딱 줬어. 마지막 1,000억. 1조 다 줬죠? 오늘 등기해야 돼. 그럼 취득세 얼마 내야 돼? 1조 곱하기 4.6%를 내야 돼요. 460억인가요? 계산도 안 내요. 460억. 그러면 지금 1,000억 주고 등기 치는데 취득 46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겨? 네가 돈을 나눠서 내니까 무엇도 취득세도 나눠서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줄 때마다 여기다 뭘 곱해?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뭐 한다? 세액을 환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LG 엔진 거기 솔루션 거기 공무주인데 일평 얼마? 청약
들어간 돈이 뭐 1경이래 경. 이 경이 뭔지 알죠? 일시, 백전반,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 뭐요? 경. 야, 나 경 처음 들어봤네. 그죠? 야, 그러니까 돈 인상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다 막 청약 받으라 돈 다 때려 박은 거예요, 막. 그죠? 근데 그 공무주 청약 받은 돈이 뭐, 와, 어마어마하죠. 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거 수수료 받은 것만 800몇 억, 900억? 890몇 억이라잖아. 그거 공무주 대신 해주고 수수료 받은 것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야, 돈 인상 많아요, 진짜. 우리만 없어, 우리만. 아, 나만 없나?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 이렇게 되라는 얘기잖아. 5번에 걸쳐. 그죠?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럼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얘도 계약서는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야, 깔끔하게 내가 해바뀌면 1월 1일에 20억 딱 줄게. 20억씩. 이렇게 썼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근데 1월 1일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빨간 글씨야. 은행 문 닫았어. 그래서 얘가 1월 3일에 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왜 1월 2일 안 줘? 1월 2일이 일요일이에요. 저기 있죠? 달력에 1월 2일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못 줬어. 3일을 줬어. 이날이 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로 간다? 얘는 계약서를 안 갑니다.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봐서 20억 오늘 주면 오늘부터 60일, 내일 주면 내일부터 60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자,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주고 네 번째 주기 전에 여기서 뭐 했어? 등기를 했어. 자, 그럼 아직 두 번 남았죠? 자, 중간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죠. 등기했던 얘기는 등기 친 날 다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왜? 근데 돈 두 번 아직 안 줬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뭐야? 돈을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줬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 칠 때는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될까요? 남은 거 다 내야지. 얼마? 두 번 남았잖아. 얼마? 40억. 그래서 한 방에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요. 여기서 얘가요.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네 번째 주기 전에 합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 자, 그러면 앞에 취득세 세 번 냈죠. 이 세 번 낸 취득세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그러니까 아니 맞추면 괜찮아요. 맞출 수도 있고 이건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 있는 거지. 묵비권 행사의 문제인 거야.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묵비권 행사의 문제인 거야. 뭐 물어볼 때보다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지. 자, 얘는 환급해 줍니다. 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 돌려준다는 얘기가 얘하고 등록세 할 때 나와요. 등록세에 뭐 등기 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환급을 해준다. 이게 두 개가 엉킬 수 있는데 하나도 문제 없어요.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얘는 왜 돌려주느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등록세 배워요? 취득세 배워요? 취득세. 걔는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이름이 취득세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얘는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요. 왜 돌려줘? 그렇지. 취득을 안 했잖아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취득을 안 한 게 됐어. 취득 안 하면 세금 내면 안 돼요. 거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 해제했으니까 미리 낸 거니까 이건 당연히 돌려준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부금 총액이란 말이 있고요. 총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하나는 연부금액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따 과표할 때도 나오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돈은 20억하고 100억 두 개가 있죠? 자, 그 중에 어느 게 연부금액일까요? 그죠? 해석하면 되잖아. 이거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억이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연부금액이라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 연부금 총액이라 합니다. 그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연부금액, 연부금 총액 그 말만 외우면 안 되고 연부금액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뒤에 과표 같은 거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용어가 두 개 나오죠? 자, 얘가 이제 세금을 내죠. 그러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 이렇게 가죠? 산출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요. 연부취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좀 이따
과세 표준이 뭘까요? 연부 금액일까요? 연부금 총액이 과세 표준일까요? 요게 힌트, 이게 힌트.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겠, 과세 표준이 연부 금액이 있어요? 연부금 총액이 있어요? 여기 잘 보고 여기 힌트라니까 이게. 아니 여기 과세 표준이란 말이죠. 여기다 뭘 곱해요? 세율 이렇게 있죠. 거꾸로 해석하면 세율은 항상 어디다 곱해? 여기다 곱하잖아. 그러면 어떤 게 과세 표준이에요?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에요. 세율은 항상 과세 표준에다 곱하는 거야. 얘 지금 100억에다 곱해? 20억에 곱해? 20억이잖아 20억에. 과표 세율, 과표 세율이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과세 표준이 뭐다? 연부금액 그럽니다. 됐죠? 자, 이게 맞나 보세요.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연부금액의 경우,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오죠. 왜? 매회가 1년이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야? 20억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연부금액이라 해요. 왜 이걸 하냐면 실제 시험에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아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맞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연부금액 과표할 때 얘도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준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그 계약금은 연부금액, 즉 취득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우리 사람들 여러분 봐. 여러분 아파트 살 때 10억에 사면서 계약금 1억 줬어. 잔금 얼마만 주면 돼? 9억. 왜 9억만 줘요? 그 계약금도 취득 가액 중에 일부인데 미리 준 거니까 당연히 얘가 만약에 뭐가 있다. 계약 보증금이 있다. 그런 걔도 포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면 10억이다 치면 3년간 나눠준다. 그러면 3억 주고 계약할 때 얼마 줬어? 1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첫해 이 3억 줄 때는 얼마에 대해서? 그치. 4억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과표에 연부금액 가로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조건이 있는데 연부취득이 성립하려면 취득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아니 100억 20억에다 갑자기 없어 보이게 50만 원이 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은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왜 하필 그 많은 돈 중에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되느냐?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 저기 있네요. 나중에 배우죠. 취득세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해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그래도 뭐보다는 금액이 커야 돼. 면세점 금액보다는 커야죠. 왜? 그거보다 작으면 취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연부취득이 뭐고 성립될 여지가 없지. 그래서 기준을 그 면세점 기준이 50만 원보다 커야지 취득이 되고 그래야 연부취득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부금액과 연부금 총액 중 뭘 가지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죠? 두 개 다 얘가 과세표니까 얘는 뭐야?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면세점 뒤에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요? 해놓고 50만 원 이하 해놓고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맞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렇죠? 연부금액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뭐다? 연부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3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실제 돈 준 날로 가고, 과세 표준은 어떤 걸로 간다? 연부금액으로 가는데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뭐 준다? 돌려준다. 이게 연부취득의 전체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죠? 자, 그래서 연부취득은 취득시가 이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등기치면 완다. 등기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시면 그다음에 여기까지 볼게요. 건축물 건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죠?
허가받고 건물 지면 공사 다 끝나면 우리 뭐예요?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래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준공검사 떨어지면 사용 승인서를 거주는 거예요. 이 준공검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난리물 하니까 막 그 건물 무너지고 하는 거지. 그게 그 말이 됩니까? 아파트가 지금 21세기에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현대 이런 그 굴지에 그런 데서 무너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날림이로 할 수밖에 없죠. 하청을 자꾸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콘크리트 철근 3개는 야 2개만 넣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 난 남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개판이죠. 개판. 그죠? 이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중공검사 잘 안 합니다. 대충 하지. 감리도 막 대충 하고 그러니까. 막 깐깐하게 감리하면 다음부터 건설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안 줘. 뻔한 거잖아요. 그죠? 야, 쟤 하지 마. 쟤 감리시켰다는 아주 어찌나 골치 아픈지 중공 안 떨어져. 그러면 그걸 누가 주겠어? 일거리 안 주지. 그래, 그냥 오라는 대로 해주는 거지. 돈 받고 그냥. 대충 해줘. 알았어요. 하고 서류 쭉 하고 해주니까. 이게 되는 거지. 불안해 살겠나? 그죠? 옛날에 저기 LH처럼 옛날 주공에서 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옛날 주공 아파트는 여러분 철걸로 못해. 왜? 여러분 오한마 들고 때리잖아. 안 부서져. 막 오한마 들고 때려도 벽이 끄떡도 안 해. 얼마나 튼튼한지. 진짜로. 막 포크레인 찍어도 안 돼가지고 막 철거할 때 힘들어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지.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날림이죠. 그럼 얘는 보세요. 준공 떨어지고 사용 승인 내줬죠? 이날이 아니라 뭐라고 되세요? 이거하고 사실상 상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사 다 끝났어 이번에. 그래서 은평구청에 가서 중고검사 해달라 했더니 은평구청 직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못 나간대. 왜? 자기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겨울엔 안 나간대. 나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그럼 언제나 꽃피는 춘삼월에 나온대. 아, 그럼 자기는 꽃피는 춘삼월에 나오고 우리는 그때까지 얼어주고? 아니죠. 그래서 미리 들어가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사용 승인 떨어지기 전에 뭐 했어? 미리 사용했어.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시면 여기서 승인 미리 여기서 중공검사 여기서 사용 승인 이때 받았어요? 근데 미리 들어가 사용했어요. 그러면 취득일이 이날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 미리 들어가 실컷 사용하다가 중공은 이때 떨어졌는데 중공 떨어지니까 인간 하니까 이때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한다고 해버렸다가 잘못하면 날짜 지나서 가산세 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둘 중에 뭐야? 빠른 날이니까 미리 들어가 사용 이날이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날부터 60일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밑에 건 지금 안 하고 이건 나중에 공법 하신 다음에 그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무상상속 취득 이렇게 보세요. 115페이지 안 피시면 빨리 피세요. 제가 아까 뭐라 했다고 또 딴 데 펴놓고 그냥 들킬까봐 가만히 또 안 펴놓고 있지 말고. 자, 원칙 상속정인데 무상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그랬죠. 유증은 여러분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유언할 때 유언은 지금 뭐예요? 아직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셨어. 아직 안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식 모아놓고 뭐 쟤네 뭐 살아있긴 밥은 큰아들 주고 옆에 있는 뭐 자갈밭은 둘째 아들 주고 이런 거 지금 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아직 살아 계신데 실제는 언제 받아? 돌아가시면서 받기 때문에 상속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데 시험에서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얘는 오로지 뭐만 물어봐? 상속만 물어보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뭘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박스에 나오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날짜 다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6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우지 마시고. 예외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 뭘 하시면 등기를 하시면 언제 등기친 날 본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뒤에 116페이지 유상승계 취득이 나오죠. 1번 원칙 잔금 지급일인데 기록번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박스 있죠? 1, 2, 3, 4, 5. 그게 뭐예요? 국수공판장. 근데 그 판결문 4번 있죠? 그 판결문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뭐? 제외.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로 간다는 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이게요. 뒤에 이제 과세 표현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판결문나 뭐를 자동으로 기억하셔야 돼?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화해조사란 말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왜 그 재판을 소송이 걸렸는데 정식 재판에서 확정 판결 안 내리고 판사가 소송 당사를 불러놓고 뭐라는 겨?
니네 끝까지 가면 좋은 꼴 둘 다 못 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둘이 화해해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걔네 둘이 알았어요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정식 확정 판결이 아니라 화해를 했다는 것은 당사자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취득이 아니란 뜻이죠.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아 보니까 얘는 뭘로 안 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얘는 제외란 말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의 기업, 국수, 공판장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된 날을 말한다. 그 다만은 똑같아요. 입증하면 등기 안 하고 계약 해제는 거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읽을 거 없어요. 오래 나올 일 없어요. 거기만 잘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118페이지. 예외 나오죠? 등기 등록일.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실제 잔금 지급일 전에 뭘 했대요?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걔는 언제다? 등기 신날. 결국은 걔가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고. 연부 취득 나왔죠? 원칙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왜 그런다 그죠? 면세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50만 원 초과해야 된다. 예외 실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처 때 그럼 언제? 등기치 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4번은 건축물 건축 그랬죠. 근데 그 건축에 보면 막 내용 뒤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냥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보시면 되고 그 가로 안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원칙인데 그 전에 뭘 미리 받았다, 미리 사용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걔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그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외울 필요 없어. 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잖아요. 이게 아이고. 그죠? 사용 승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이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 그럼 정식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임시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임시 사용 승인이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사실상 상일 중 빠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로 안에 있는 게 나와서 걔가 더 빠르다 그럼 그걸로 가면 되니까 굳이 안에 있는 거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러다가 뭐가 됐든 그 전에 미리 사용했대. 그 전에 뭘 미리 받았대. 뭘 허가를 미리 받았대. 그럼 걔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로 간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막 겁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있어요? 지목 변경. 이 부동산에 관한 얘기니까 이 취득 시가 나오면 아까 앞에 있는 4개하고 요게 거의 기본이에요. 얘네들이. 그죠? 자, 지목 변경은 공부상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된 날 중 얘도 뭔 날? 빠른 날이에요. 근데 이거 조심할 게 그 전에 뭘 미리 사용했대. 그건 주겠어. 그 실제 사용일이겠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매립간척은 받아 메꾸신 거죠? 그는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데 얘도 그 전에 허가받고 사용하고 뭐 어쩌고 하면 그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2개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5번에 118페이지 5번 지목 변경 실제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지목 변경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랬죠? 이건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인데 예외에 뭐 그 전에 뭘 받고 했다 그러면 그날로 간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에 재산분할은 뭐예요? 이혼할 때 왜 우리 재산분할로 취득하시게 되면 양도세는 안 내거든요. 재산분할은. 근데 받는 사람 본인 앞으로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되는 거.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걔는 등기 친날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볼 건데 여기 7번 있잖아요. 119페이지 맨 밑에 12번 있죠. 12번. 시유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12번. 시유 취득. 119페이지 맨 밑에. 이거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시유 취득 원래 뭐예요? 시유 취득 원칙이 시유가 완성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뭘로 바뀌었어? 등기신 날로 바뀌었어요. 고쳐주세요. 이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올해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등기친 날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참고 오른쪽 참고에도 시유 취득, 취득세는 시유가 완성된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등기일로 간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세법 개정안이 이 교재 나오고 나서 뒤에 통과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얘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유학집 나올 때 거기에 다 반영해서 나올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숫자가 많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재산세도 날짜 바뀐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업할 때 좀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자, 나머지 취득시는 그렇게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죠. 최근에 30회 때 나왔었어요. 그죠? 거기 그 120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 있잖아요. 그 30회, 그게 그 30회 때 거 보시면 틀린 거 그랬죠? 상속은 언제요? 돌아가신 날이죠. 공매는 실제 상금 등기일 중 빠른 날. 3번은 건축 취득일 때. 그러면 사용승이 내준에 임시상인승이 받았대잖아. 그럼 뭐요? 임시상인승일과 실제 상일 중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데요. 원칙만 알면 되는 거지. 제3번은 등기신 날이고 답이 5번이었어요.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0회 때 나오고 32회 때는 지문 하나 나왔거든요. 올해가 33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양도세에서 양도 및 취득세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취득시기 만약에 물어보면 양도세는 아니고 취득세 여기가 나올 차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과표가 나옵니다. 과세 표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한 건데 이 문제 본 거하고 또 틀리죠? 자, 1번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OX? 이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원래 공매는 국수공판장이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지문상에 등기일이 언급이 되면 무조건 뭐라겠어요?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죠? 맞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그냥 어떻게 나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도 맞겠지. 근데 등기가 같이 언급이 됐으니까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둘 중 빠른 날이 맞는 얘기죠. 그렇고 상속은 항상 언제요? 돌아가신 날 맞고요. 3번 부동산을 연보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OX. X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두 군데가 틀렸죠. 그죠? 등기일에 관계없이 등기 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 최종 연보금 지급일을 그러면 안 되죠. 최종 연보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연보금 준날 취득한 거를 본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매회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죠. 물론 이런 문제는 뭐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얘가 두 군데 다 틀렸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든 보고 틀렸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그게 맞죠.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때하고 그걸 다시 공부할 때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문제 풀고 이거 틀렸네 이거 맞았네 이러고 넘어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계속 풀어도 안 늘어 실력이.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 근데 계속 틀려. 그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마다 50문제 풀어서 100문제 풀어서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OX?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아까 설명들 때 했던 거고 문제 지문 나오면 그게 틀리다니까. X. 왜 X예요? 그래요.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 틀렸지. 왜? 그 전에 미리 사용하면 걔는 언제 나겠어요? 사실상 사용이 이래야 되는 거지. 근데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다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서를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진다니까. 그죠? 기본서를 외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한테를 외웠어. 근데 문제 안 풀고 하면 떨어져요. 왜? 이런 케이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게 보일 것 같죠, 여러분? 기본서 달달 외우면 안 보여요. 이 지문이 안 보인다니까. 언제 보여? 시험 끝나고 보여. 꼭 끝나면 맨날 이러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 듣고 이게 기본서 보고 또 문제도 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취득시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여기다 뭘 곱한다겠죠?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은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하겠죠. 그얘는 근데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뭐 하는 겨? 신고도 하고 돈도 내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1억, 자, 이거를 보세요.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부가세 붙여서 납세 고지서를 주시면 돈 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꿈이 있다겠죠? 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평생의 꿈이 뭐예요? 다운계약서 한번 써보는 게 꿈이에요. 이제 꿈을 이룰 때가 됐죠. 그래서 1억짜리를 샀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운을 쓴 거지. 처음에는 무섭죠? 그래서 많이 못 쓰고 100만 원 깎아서요. 9,900만 원에 신고했어요. 원래 얼마에 샀는데? 1억에 샀는데 상대방한테 사정해서 내가 꿈이 있는데 꿈 좀 이루게 해주세요. 딱 100만 원만 다운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요. 내가 꿈을 이뤄줄게요 하고 해준 거야. 좋은 사람 만난 거죠. 자, 9,900이 신 거면 1억짜리인데 이걸 은평구청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걸 1억에 사가지고 9,900에 신고하면 은평구청에서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900에 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신고 납부래. 그러면 신고 납부 외우면 안 되고 왜 걔는 하필이면 신고 납부를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당사자만 아니까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신고한 거 당사자만 아니까 이걸 신고해버리면 신고할 당신은 은평구청 모르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어떤 금액이 됐든 일단 뭘 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원칙이 얘는 뭐다? 신고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9,900에 신고했는데 받아줬네? 한 번 하니까 이제 뭐요? 슬슬 이제 간이 붙죠? 그래, 알았어. 8,000, 이것도, 또 받아주네? 알았어. 이제 뭐요? 4,000, 3,000, 이런 거. 옆에서 권해, 야, 괜찮아. 1,000만 원 해도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받아주면, 그러니까, 은평구청이 아니죠? 이제 서울시는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아? 굶어 죽어야지. 그래서 뭐가 있어? 국민만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도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려면 최소한 이 돈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최소한 요 정도는 내가 받아야 먹고 산다라고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해요. 지가 결정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건이 자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지. 내가 볼 때 이 금액은 최소한 이 금액은 무조건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결정해서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시가격이라 부른다 했지. 말 그대로 가격을 뭔다? 결정해서 뭐죠? 공시를 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공시가격을 부를 때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시가 표준액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 김춘수님이 꽃에 보면 뭐 네가 막 나를 부르니까 나한테 와서 뭐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꽃이 된 거지. 그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 꽃일 수도 있고 그게 꽃이 뭐야? 할미꽃이 될 수 있고 장미꽃이 될 수 있겠죠. 그 상에 따라 틀린 거지. 그죠? 시 정도로 옛날에 한 번씩 다 외웠었죠. 옛날 연애할 때 막 시 같은 한 정도로.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가시를 차근차근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죠? 헤어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차근차근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 그죠? 시 같은 거 몇 개씩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죠? 연애 편지 쓰고 할 때 막 그런 거지. 자, 그러면 기준시가는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얘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을 부릅니다. 요게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걸 의외로 헷갈려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격을 공시한대요. 그럼 토지는 어떤 가격을 공시하냐면 그 토지 하나하나의 가격을 공시해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불러?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개별 필지별 가격을 공시한다 하나하나.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의 공시 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뭡니까? 네? 개별 공시지가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니까. 아니 토지의 공시 가격이 이건데 이거를 부를 때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되게 단순한데 이걸 여기서 엉켜버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엄청 헷갈려요. 이게 활용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는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 기준시가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는데 부르는 것만 다른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옷인데 홈쇼핑 모델을 입었을 때와 여러분이 입었을 때 옷은 똑같은데 느낌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반품하잖아. 입어놓고. 왜? 홈쇼핑 모델이 겁나 이쁘거든. 그래서 입었더니 아니거든. 같은 옷인데. 그럼 반품하잖아. 같은 옷 다른 느낌. 이해 가세요? 제가 말했죠. 저희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라고. 호적상 이름하고 집에서 쓰는 아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처갓집 갔을 때 제가 모르는 이름으로 대화를 하더라니까. 그 자매들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호적상 이름으로 대화를 안 합니다. 가면 그 아명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와이프는 한 명인데 이름은 두 개잖아. 호적상 이름하고 뭐하고 집에서는 아명하고 두 개라니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얘도 문제지만 재산세 같은 거 갔을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재산세가 뭐라고 하냐면 재산세는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붙여? 토지는 시가 표준액에 뭐 예를 들면 여기다 공정 어쩌고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 어쩌고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틀려? 맞지. 왜? 시가 표준액인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이 같은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이 잘못되면 뒤에 가서 그런 문제들 되게 쉬운데도 못 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부르면 똑같은 가격을 이걸 공시 가격이라 하는데 이걸 부를 때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얘는 뭐라고 본다고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취득세는 지금 뭐예요?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 내가 최소한 이 금액은 받겠다고 결정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하셨어. 그런데 이 시가 표준이 1억으로 잡혀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얼마 신고했어? 9천에 신고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는 거야. 얘는 안 받아줘. 왜? 말했잖아요. 나는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놨잖아. 이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9천에 썼다고 신고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근데 뭘로 가? 1억으로 가요. 9천에 신고해도 이거보다 낮으면.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돼? 그 신고 가액은 원칙이지만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로 간다. 항상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항상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얘가 1억인데 여러분이 진짜로 9천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억이면 세금 1억으로 내요. 얘는 억울하지. 그래서 뭐가 있어? 네가 정말로 9천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내가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는 금액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 이건 입증이 돼야 되죠. 아까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뭐 했어? 시기. 국수 공파자 그거예요. 이게 이거잖아. 객관적으로 취득 금액 입증이 되는 거죠. 요네들은 뭘로 간다는 거야?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 그대로 가겠다. 여기도 검증이라는 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수공판장 검증. 이 검증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은평구청에서 걔네들이 낮은 금액을 갔는데도 걔들이 검증을 해줘. 인정해줬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거 거의 안 해준다는 얘기죠. 법에 규정만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시가표 1억짜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 공매를 받았는데 낙찰가가 9천만 원이에요. 시가표 얼마짜리? 1억짜리를 9천에 받았어. 그럼 취득세는 과표가 얼마로 간다? 9천으로 간다. 이거 1억짜리 1억 2천에 공매 받았어요. 얼마로 간다? 1억 2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이걸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금액 그대로 가겠다. 즉 얘랑은 아예 관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관계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냥 결론은 이 6개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누구랑 무조건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요게 신고가의 원칙의 예외가 시가비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차이가 이런 변동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 거꾸로 해석하면 국수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누구랑 비교를 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가라?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마저 풀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문제. 금방 잃어버릴까 봐. 쉬고 오면 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자,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헷갈리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잘 보시면 돼. 얘 있죠? 얘가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국수공판장에 해당돼, 안 돼? 안 돼요. 그때 국수공할 때 그 020, 그 020이 아니에요. 그 국수공의 공매를 얘기하는 이건 법무사 공증받는 거예요? 그녀는 해당사항 없네? 그녀는 누구랑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떤 거? 큰 금액. 근데 얘가 시가 표준액 적대. 그 뭐가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맞춰야 아까 제가 내용 설명을 이해를 한 거야.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나 뭐만 기억하라고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되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그 금액으로 간다 풀면 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왔으니까 얘가 국수공판장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 질문이 얘가 뭐보다 작대? 시가 표준액 적대.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시가 표준액.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렇죠? 자, 밑에 거. 화해 조사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 적은 경우에는 조사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화해 조서는 국수공판장 검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뭐라고 해야 맞아?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그래야지.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얘도 둘 다 어디 없어. 국수공판장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럼 둘 다 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둘 다 누가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다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 그래야지. 그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조서상에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땡. 틀렸지.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